네, 안녕하세요. 조그래퍼 제롬입니다. 블로그 온라인상에서는 결국은 자연이라고 활동하고 있죠. 자, 오늘은 초보 유럽 렌트카 여행자를 위한 영상 시리즈 세 번째 편입니다. 지난번 프랑스, 이탈리아 편에 이어서 오늘은 독일 유럽 렌트카 여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약간 독일에 대한 로망이 있죠. 그 유명한 아우토반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출발하는 이 모습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 지역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차량을 올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살짝 이제 고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유럽은 자연보호, 무공해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은 운벨트라 그래서 자동차에 대기 보호 조건에 적합한 차량은 운벨트 티켓을 붙여주죠. 그래서 경유차, 또 특히 경유차의 보조 요소수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들은 대부분의 대도시의 구시가 또는 중심 지역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룰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특히 독일에서 렌트카를 빌리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독일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운벨트 주의하셔야 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유럽의 대도시 중심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잘 지키셔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은 독일 아우토반이죠. 독일어로 그냥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우토반 그러면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속도 제한이 없는 무제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우토반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독일어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냥 아우토반은 독일말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고,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프랑스나 이탈리아하고 좀 다르게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없어요. 말하자면 통행료를 내는 도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고속도로 유지를 위해서 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톨게이트 시스템으로 이렇게 돈을 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로 다 돈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자들은 렌트카 빌릴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가만히 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자동차 공화국, 자동차 메이커로서의 자존심이 좀 있죠.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부심이 있어요. 그 부심 때문에 독일의 아우토반 시스템은 여전히 아주 막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보이는 영상에 보시면요, 고속도로가 지금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 도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홀수로 나오는, 또는 한 자리 숫자로 나오는 메인 고속도로들은 대부분 다 아우토반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글맵이나 내비게이션으로 달릴 때도 이 구간에 속도 제한 로고가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속도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밟고 다니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간 이제 속도 제한 사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공사 구간이라든가 도로가 좀 좁아진다든가 하는 이런 구간들은 일부 속도 제한이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도로 시스템을 자랑하는 독일인데, 거기에 만일에 속도 제한 사인이 떴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사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독일 도로를 달리면서 아우토반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구간 속도 제한 사인 있는 곳 바로 뒤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경찰차, 폴리짜이라 그러죠. 독일 폴리짜이가 숨어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 없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료 시스템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마구마구 달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로 환경이 좋고 메인 고속도로 이런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1차선을 달리시는 것도
유럽 여행, 특히 독일 자동차 여행의 매력이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우토반 시스템 안에서도 일종의 그 룰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이게 뭐 도로교통법에 아주 빡빡하게 관리를 하진 않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아우토반을 달리는 사람들끼리 룰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차량이 속도 250 이상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그러면 1차선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좀 무리가 된다 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뭐 연식이 오래됐다거나 차가 배기량이 작다거나 아니면 브랜드 자체가 그런 하이스피드를 달리는 차량들을 안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 자동차이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1차선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1차선에서 내가 열심히 220, 30으로 달리고 있으면 바로 뒤에 250 이상 거의 3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려붙는 포르쉐, 아우디, 메르세데스, BMW 이런 차들이 바로 들이대죠. 바로 들이대고 바로 헤드라이트를 흔들고 들이댑니다. 그거 안 비켜주면 말이죠,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뭐 이렇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나라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로맨틱한 나라는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 평소에 이렇게 도로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한데 이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잡았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아우토반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내가 계속 250 이상을 밟을 자신이 없으시면 1차선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2차선으로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구간 뭐 좀 속도를 내야 되고 또 시간도 좀 세이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1차선으로 들어가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자동차 렌트를 각 나라별로 다 해봤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독일 지역에서 렌트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독일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유럽의 중부 유럽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어디든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이 아무래도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컨트리이기 때문에 렌트카에서 동원되는 차량들도 좋은 독일 메이커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좀 저렴하게 예약을 하신 분들은 가면은 이제 렌트카 회사에서 웬만하면 독일 브랜드 말고 세컨 브랜드 정도는 다른 나라 브랜드 차량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독일 차량을 좀 달라고 이렇게 리퀘스트를 하거나 이제 렌트카 데스크에서도 이렇게 딜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웬만하면 독일 차를 빌립니다. 독일 브랜드 차들을. 그래서 독일 브랜드 차를 빌려주면 아우토반을 달리기가 너무 좋고요. 이 아우토반을 1차선을 마음 놓고 달려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포드나 스코다나 이런 차를 가지고 1차선 들어가서 막 달리고 있으면 뒤에 분명하게 머세데스나 아우디나 포르쉐 같은 차들이 바짝 붙어서 아주 위협적인 운전을 합니다. 너 여기 들어와 있을 상황이 아니야. 너 그 차 타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되라고 하는 그 1차선 유저들의 아주 강력한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 쪽에 흔히 말하는, 저는 이제 유럽 알프스 지역 여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독일도 알프스를 일부 가지고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독일 알프스, 오스트리아 티롤하고 독일 알프스,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위스로 넘어가는 쭉 연결하는 구간쯤인데, 독일에서는 제일 산악 지역 환경이 제일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많이들 아시는 피센이라는 곳이죠. 피센이라는 동네는 독일 저 북쪽에서부터 쭉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름하여 로맨틱 가도의 종점이기도 하고요. 독일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기도 하고 한번 꼭 가고자 하는 위시리스트 속에 항상 포함이 되는 노이슈바스타인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우토반에서 말하자면 시골 국도죠, 국도. 시골 국도 구간을 들어섰는데 이 시골 국도서 구간 들어가면 말이죠. 그 속도 제한이 뭐 있다라고 사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국도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속도 느린 차들이 있어요. 느린 차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다니시는 게 좋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빵빵하게 열심히 마음대로 속도를 내고 달려도 되지만 그 도심 구간 이렇게 지금 마을로 들어왔어요. 피센 마을로 들어왔는데 마을에 들어오면 이렇게 라운드어바웃도 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런 구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흔히 말하는 50km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밟을 때는 신나게 밟아도 좋지만 이런 마을이나 도시 구간에서 50존 안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그 50존을 지켜줘야 합니다. 신호도 지켜줘야 하고요. 왜냐? 대충 봐주는 게 없는 나라란 말이죠. 없는 나라니까 지킬 건 확실하게 지켜주고 자유는 자유롭게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분들 유럽 여행 오시면 운전하시는 분들 초보 여행자들 특히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하죠. 동그란 로타리처럼 생긴 라운드 어바웃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빠져나올지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운드 어바웃은 라운드 어바웃 안에 돌고 있는 차가 항상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 그래서 내가 라운드 안에 들어가고 싶을 때 항상 라운드 안에 돌고 있는 차가 없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운드 안에 왼쪽에서 오고 있는 차가 있을 때 들어가시면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실수가 되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라운드 어바웃은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맞게 잘 움직여 주시고 거기에 괜히 잘못 들어가면 잘못 들어간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0존 라운드 어바웃 시내 도심 또는 소도시 구시가 구간 이런 데를 다니실 때는 항상 이 속도와 신호 그리고 라운드 어바웃에 대한 구조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뭐 독일 자동차 여행 결국은 고속도로는 신나게 달리고 이런 국도 구간에서는 멋있는 구경을 잘 하면서 풍경을 잘 보면서 다니는 게 목적이니까 안전하게 지킬 거는 지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특히 유럽에서도 독일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독일어권 지역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지역들은 다른 유럽 국가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스페인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깐깐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도 독일어권 지역에 들어가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얘들은 봐주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독일 가서 마음대로 밟아도 된다 뭐 얘기하시지만 저는 독일어권 지역을 자동차로 많이 여행 다니면서 무수히 많이 숨어 있는 그 폴리사이들 경찰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그들이 항상 자주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러진 않지만 한번 단속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한다. 뭐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자, 이 영상은 이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 국경 넘는 구간인데 독일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요, 특히 독일 알프스 구역을 여행하시다 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을 계속 넘나드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계속 넘나드는 지역들이.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는 순간 나라는 달라지지만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한 변화는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영상은 그 오스트리아, 독일 피센에서 오스트리아 쪽으로 살짝 잠깐 건너갔다 넘어가는 그 구간인데, 건너갔다 넘어가는 구간에 국도선상에 있는 주유소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빠져서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 잘 보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주유소도 쓰시고 주유소 안에 있는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매점도 쓰시고 그리고 화장실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독일어권 그 도로 특히 휴게소 뭐 주유소 이런 시스템들 안에 있는 화장실들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유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유럽 여행 가면 보통 이제 잔돈, 동전들을 항상 갖고 다녀야 됐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관광지, 특히 이제 이탈리아, 특히 독일 이런 데 가면 들어갈 때마다 꼭 동전을 넣어야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는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구간 이런 구간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아주 깨끗한 휴게소 화장실 시스템을 들어갈 때 꼭 뭐 돈을 넣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내고 들어가는 시스템도 요즘 되어 있으니까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찍으면 무조건 종이 쪽지가 하나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그 종이 쪽지 뭐 물건 살 때나 뭐 커피 하나 살 때 이거 내시면 그만큼 도로 돈을 빼주니까 화장실에 돈을 내는 시스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관리를 잘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항상 그 독일어권 도로를 여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우토반에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빨리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른 유럽 국가를 연결할 때 저는 굉장히 항상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뭐 대충 연결하려고 해도 다른 이태리나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도로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마음 편하고요. 독일 여행 다닐 때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독일은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자동차의 나라니까 자동차 여행하시면서 꼭 자동차 박물관을 들러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뮌헨에는 BMW 박물관이 있죠.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매력적인 박물관이 뮌헨에 있고요. 그다음에 슈투트가르트 가시면요 포르쉐 뮤지엄 그냥 곡선이 너무 이쁜 자동차 포르쉐 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멀세데스 벤츠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멀세데스 벤츠 박물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뭐 정밀 기계, 기계 산업, 다양한 부분에 앞서가는 분야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뭐 자동차 판매 대수나 이런 걸로 1위를 하진 않지만 정말 좋은 차, 정말 드라이빙 머신 뭐 이런 식의 넘버 원으로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죠. 뭐 이 나라 독일 차와 뭐 경쟁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의 뭐 페라리 같은 차들은 결국은 스포츠카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멀세데스 벤츠 박물관 저는 이제 그 독일에서 렌트카 여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곳인데 앞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 이제 멀세데스 벤츠 박물관이고요. 실제로 그 멀세데스 벤츠 본사에 입구 쪽에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세데스를 사랑하고 멀세데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독일 사람들도 슈투트가르트 여행을 오면 꼭 들르는 그런 곳이 멀세데스 박물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 너무 멋있고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자동차 당연히 멋있고 뭐 클래식한 차부터 다양한 자기들이 만든 차량에 대한 열심히 전시를 잘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다른 그 돈을 받는 톨게이트가 있는 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해서 독일은 좀 객관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준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관리도 좀 덜 되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지저분하다 또는 화장실도 좀 그렇다 아니면 차량을 딱 내려서 휴게소 들어가면 이게 시스템이 딱딱딱딱딱 붙어 있지 않고 약간 좀 느슨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시스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때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주유소나 식당에 있는 휴게소 한 번은 피크닉 에리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독일은 이게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게 사고 난 장면인데요. 사고 납니다. 아우토반에서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가 나죠. 큰 사고 납니다. 속도를 크게 밟고 가니까. 그래서 아우토반 다니실 때 사고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선을 달려야 될 차가 굳이 1차선을 들어갔다가 뒤에서 위협을 하고 피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들이 납니다. 그래서 아예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1차선은 항상 가는 라인이 아니다. 정말 내가 잠깐 준비됐을 때 들어가는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룰을 잘 지키시면 독일 여행 굉장히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고요. 아까 출발했던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이제 돌아가서 저는 이제 차량을 리턴하게 되는데 뭐 프랑크푸르트 공항 독일 전역을 연결하는 항공 그다음에 육상교통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아름다운 독일 고속도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종점으로서 굉장히 적당한 멋진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일 자동차 여행 초보 여행자를 위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꼭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롬은 항상 유럽 자동차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다고 구독하겠다고 해주시면
계속해서 유럽 각 나라의 영상 작업들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